목포 시민 수천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 원서가 유출된 정황을 담은 자료를 M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검찰도 목포 민주당 당원 서류 유출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 후보 경선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목포 MBC가 5개 시군 단체장 여론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연령별, 지역별로 심층 분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전라남도가 전국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학여행단 유치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2020년 2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던 목포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우기종 당시 민주당 예비 후보는 권리당원 명부를 과다 조회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민주당이 징계 기준으로 삼았던 권리당원 명부 조회 건수는 100건이었습니다. 108건을 조회해 기준을 초과했던 우 예비 후보는 당시 경선에서 15%의 감산 조치를 받았고 결국 경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이후 2년여 만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목포는 또다시 권리당원 명부가 오염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8천여 명에 달하는 목포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에서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담은 자료를 MBC가 입수했습니다. 2년 전 민주당이 기준 삼았던 100건의 80배에 이르는 당원 명단이 유출되면서 공정한 경선 관리가 가능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민주당 권리당원 모집이 한창이었던 지난해 6월. 온라인과 시도당 서류 접수로 입당이 가능한데 당시 김원희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유모 씨는 어찌된 일인지 입당 원서 접수처를 목포 지역위원회로 한정했습니다. 지역위원회 당기를 드린 거하고 똑같거든. 도당으로 직접 접수를 해버리면 그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지역위원회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 씨는 취합한 입당 원서를 곧바로 전남 도당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유 전 보좌관의 지난해 7월 텔레그램 대화 내용입니다. 당일 민주당 입당 원서 접수 현황을 박모 씨에게 알려줍니다. 박 씨는 유 보좌관에게 앞으로 해야 할 작업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고 먼저 된 1445부터 정리하자는 말을 합니다. 박 씨가 말한 작업은 무엇이고 1445는 어떤 의미일까? 답은 이후 박 씨와 보좌관의 대화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23일 1차 1445개, 2차 1974개 등 모두 6차에 걸쳐 입당원서 8,116명분 내용을 정리해 보냈습니다. 박 씨가 먼저 정리하겠다던 1445는 1차로 분류했던 입당자 1,445명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모집된 당원의 신규 당원 또는 기존 당원 여부, 또 당비 납부 방식을 세세하게 분석한 자료도 공유했습니다. 민주당 입당원서를 쓴 8,000명 넘는 목포 시민의 개인 정보가 엑셀 파일로 작성돼 거리낌 없이 국회의원 보좌관과 박 씨 사이에서 오간 겁니다. MBC가 확보한 엑셀 파일에만 6,70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집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외부로 유출됐어요. 그거는 문제가 심한 것 같죠. 문제가 있죠. 그렇다면 박 씨는 누구일까? 유 보좌관이 친구로 불렀던 박 씨는 김종식 목포시장의 양력과 전화번호, 생년월일을 2차례에 걸쳐 유 보좌관에게 전달했는데 현재 박 씨는 김 시장 선거 캠프 인사입니다. 비서실, 그러니까 시장님 일정 같은 것도 거기서 다 알아서요. 그렇게 될 성질이 아닐 것 같은데 그 전혀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알아볼게. 네. 유 전 보좌관은 국회의원실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초 피소됐고 그에 앞서 지난해 말 보좌관직을 내려놓고 민주당을 떠났습니다. MBC는 유 전 보좌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의 당원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명단 공유에 그치지 않고 입당자 면면의 분석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상당수 권리당원 명단이 노출된 채 권리당원의 뜻을 묻는
지방선거 민주당 후보 경선이 임박해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박 씨가 지난해 9월 1일 유 전 보좌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입니다. 7,057개의 입당 원서 가운데 중복자가 890명, 신규 당원이 1,814명, 기존 당원이 2,149명, 오류가 2,204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박 씨는 물론 목포 지역위원회 당원관리 책임자도 알 수 없는 내용으로 민주당 내부 조력자가 없다면 불가능한 분석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민주당 중앙당이 지역위원회의 당원 명부 열람을 제한했고 당원 프로그램 접속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5월부터 당원관리 시스템에 그 열람할 수 있는 한 명 그 권한을 아예 지역위원회 자기 박탈을 다 해버렸어요. 정당의 권리당원 명단이 민감한 건 공직선거에서 권리당원의 역할 때문입니다. 권리당원은 각종 선거의 선거권 등을 부여받는데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 경선에서는 50%, 광역의원 경선에서는 100% 권리당원 여론을 적용합니다. 일단 명단만 확인되면 경선 일정에서 권리당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당원 가입 서류에 기재된 추천인 등을 통해 상대 경쟁 후보의 전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확정을 위한 당내 경선이 불공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더욱이 공평하게 접근이 제한되어야 할 당원 정보가 특정 후보 캠프에만 유출된 이 같은 상황에서 오염된 권리당원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는 정당성을 얻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권리당원이라는 사람들의 전화번호 하나만 알아도 문자 한 번이라도 보낼 수 있잖아요. 물론 주고 있는 전화번호에 권리당원들이 전부 다 나를 지지하는 건 아니겠지만 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와 민주당 전남도당은 당원 명부가 외부로 유출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합니다. 한편 검찰은 목포 민주당 당원 서류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선거법, 공무상 비밀누설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 서남권 산단 대개조 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친환경 조선과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 배후기지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대불산단과 삼호산단, 화원산단, 목포 삽진산단 등 4개 산단에 2023년부터 3년 동안 3,619억 원을 투입해 25개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이를 통해 전남 서부권 산단을 지능형 디지털 혁신 산단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조선과 해상풍력 특화 산단으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목포와 여수 지역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세를, 순천과 무안, 나주의 취업자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전년보다 제조업 취업자가 줄어든 지자체는 모두 10개 지역이며 이 가운데 2년 연속 감소한 시군은 여수와 목포, 장성 등 3곳입니다. 반면 순천과 나주, 무안은 2년 연속 제조업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천 명대를 기록하면서 확산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 2,197명, 전남 3,836명 등 모두 6,033명이 확진됐는데 광주 전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5일 이후 11일 연속 4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 지역 코로나19 사망자는 380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전라남도가 수학여행단 유치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수학여행 홍보 책자를 발송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전남도는 해남 우수영과 진도 이순신 승전공원 등 이순신 장군을 테마로 한 역사 관광지를 수학여행 장소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목포 MBC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목포시장 선거를 가상대결 구도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었는데요. 오늘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여론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강성희 전 도의원이 나올 경우의 가상대결에서
무소속 박홍률 후보가 강성희 후보를 오차 범위를 벗어난 20.8%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 2위 후보들의 성별 선호도를 살펴봤습니다. 박홍률 후보가 남성과 여성 모두 강성희 후보보다 우세했습니다. 연령별 선호도도 박홍률 후보가 강성희 후보보다 모든 연령층에서 우세했고 특히 60세 이상에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도 박홍률 후보가 모든 선거구에서 우세했고 특히 2선거구와 4선거구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김종식 시장이 나올 경우의 가상 대결에서는 무소속 박홍률 후보가 김종식 후보를 오차 범위 내인 1.7%포인트 앞섰습니다. 1, 2위 후보들의 성별 선호도는 엇갈렸습니다. 박홍률 후보는 남성 지지가 우세했고 김종식 후보는 여성 지지가 우세했습니다. 연령별 선호도는 박홍률 후보는 40대와 50대, 60대에서 높았고 김종식 후보는 20대와 30대에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박홍률 후보는 2선거구에서 선호도가 높았고 김종식 후보는 1, 4, 5선거구에서 우세했습니다. 3선거구는 두 후보가 비슷한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6일 지방선거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 목포 시민들의 73.4%가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번에는 영암과 강진군수 선거입니다. 목포 MBC는 이번 여론조사에 앞서 석 달 전에도 명절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했었는데요. 두 결과를 비교해보니 일부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이번 영암군수 후보 여론조사에서는 전동평 현 군수가 38.5%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1, 2위 후보의 지역별 선호도를 보면 1선거구에서는 우승희 전 도의원이, 2선거구에서는 전동평 현 군수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 달 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와도 비교해봤습니다. 전동평 현 군수는 28.9%에서 38.5%로, 우승희 전 도의원은 12.3%에서 23.8%로 두 후보 모두 선호도가 상승했습니다. 영암군수 선거는 민주당 후보가 확정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무소속 후보 등 4명이 본선을 치르게 됩니다. 민주당 후보 3명만 나서고 있는 강진군수 선거는 강진원 전 군수가 44.9%의 선호도로 이승옥 현 군수를 오차 범위를 벗어난 11.9%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1, 2위 후보들의 연령별 선호도는 강진원 전 군수가 30대를 뺀 모든 연령대에서 우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1월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두 후보 모두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두 후보 간 격차는 소폭 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이 사실상 강진군수 선거 본선이 된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이번에는 각각 8명의 후보들이 나서고 있는 무안군수와 장흥군수 여론조사 결과를 짚어보겠습니다. 두 지역 모두 특이하게 현직 군수가 무소속으로 민주당 후보 등과의 치열한 경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김산현 무안군수는 예비 후보들 가운데 가장 높은 31.4%의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1, 2위 후보들의 연령별 선호도는 김산현 군수가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이정훈 현 무안군 의원보다 우세했습니다. 지난 1월 여론조사와 비교해보니 김산현 군수는 여전히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올 초 지지율이 한 자릿수였던 이정훈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는 등 나머지 후보들도 지지율에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소속인 김산 후보와 경쟁하게 될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무안군수 선거 판도는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장흥군수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김성 전 장흥군수가 26.6%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1, 2위 후보들의 연령별 선호도를 보면 30대와 50대, 60대에서는 김성 후보가, 20대와 40대에서는 곽태수 후보가 앞섰습니다. 석 달 전 여론조사와 비교해봤을 때 김성 후보의 지지율은 24.9%에서 26.6%로 상승했고 곽태수 후보도 17.3%에서 21.4%로 올랐습니다. 논란 속의 재심 그리고 재경선까지 치르고 있는 민주당 후보군은 모두 7명,
단일화와 탈당 등 끊이지 않는 논란 속에 무소속 정종순 현 군수와 맞설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목포 MBC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동안 유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을 통해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3에서 4.4%포인트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장 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왜곡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민주당 전남도당이 후보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최근 통신사 요금 청구지 주소를 특정 후보 선거구로 변경하도록 하는 행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전남도당은 당의 업무를 방해하고 유권자 여론을 왜곡한다며 범죄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전남도당은 여론조사 왜곡 의혹이 불거진 담양군수 경선 일정을 보류했습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이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인 연구위원은 2000년 이후 국내 쌀 생산이 공급 과잉으로 전환된 뒤에 쌀 소비 감소 추세 또한 두드러지고 있다며 가공용 수요 확대와 쌀 품질 제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농식품부 식량정책과는 아직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12만 5천 톤의 추가 시장 격리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현대사무중공업이 전남 지역 ESG 경영 확산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ESG 경영 대응 지원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중진공 내일체험 공제와 현대사무중공업의 협력사 고용장려금 등 고용 안정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목포시 상동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만취 상태의 A씨가 몰던 1톤 화물 차량과 마주오던 승합 차량의 충돌에 운전자 등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